안녕하세요. 목동엄마 따라잡기 태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목동엄마를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사실 목동엄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 글자 딱 기억나는 단어 있잖아요. 교육역. 바로 목동을 주름잡고 또 목동엄마들의 어떤 그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세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근정이고요. 목동에 들어온 지는 한 5년 반 정도 됐고 지금 중3 딸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하고 아들 이제 한참 막 손이 교육적으로 손이 갈 때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되게 좀 막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키우면서 그게 그렇게 많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많이 보내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섭외를 잘못한 건가? 네네. 저는 사실 목동에 들어온 지는 5년 좀 넘었는데 아이 유치원 때부터 다 목동으로 다녔거든요. 제가 목동 근처에 그 신도림동에 살았는데 신도림에는 보통 이렇게 학원이나 유치원 형성이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셔틀을 태워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목동에 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또 제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왕 이럴 바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서 들어오게 됐고. 신도림 쪽에서 그 조그만 넥가 하나를 건너야 되잖아요. 네네. 목동을 오려면. 네네. 그 집값 차이도 많이 납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목동을 들어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가였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를 전세를 두고 이쪽 전세로 오고. 전세로 오면서 평수를 확 줄여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서 들어왔었어요. 처음에. 진짜로요? 네네.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아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 친구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불러드리고 싶다는 그. 네. 살기는 진짜 좋아요. 제가 신도림에 있을 때는 정말 맨날 진짜 내가 드라이버야? 막 이러면서 애 계속 픽업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그게 솔직히 우리끼리 신도림에 사시면서 목동으로 보내려고 하는 엄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신도림에 가만히 있으면 신도림도 살기 좋죠. 그쵸. 네. 네. 이제 이왕이면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본인이 사서 고생하면서 왜. 근데 목동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운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 그냥 그거 집 앞에 바로 공원 있고, 뭐 서점 있고, 뭐 도서관 있고, 뭐 하니까, 뭐 영화관이나 뭐 이런 데 쇼핑하고 마트도 되게 다 근처에 있으니까 정말 운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림 엄마들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제가 목동으로 들어갔으면 뭔가 특별한 교육을 시킬 것 같고, 어느 학원이 좋냐, 어디를 보내야 되냐. 근데 사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딱 추천을 해줄 건 없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목동에 대부분 들어온 엄마들은 사실 대부분의 목표는 아이를 좀 특목고나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신을 한번 딱 보고 나서 이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왔대더라. 그러면 우르르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이 잘 나왔대더라. 근데 우르르 오고 막 이런 약간 경향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잘 알 때까지는 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신도림에 살 때도 그랬고 목동에 살 때도 그랬고 한 1학년 1학기까지는 데려다 줬어요. 1학년 1학기? 네네. 학교를 데려다주고 도서관으로 향한단 말이죠. 와닿지 않죠? 저는 사실 아이하고 도서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잠깐만 카메라 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그게 왜냐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냥 애한테 책 봐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가서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애들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을 뭐 애가 관심 있는 책을 다 사주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독서록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서록 숙제도 시킬 건 해가지고 애 학교 끝나면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이제 양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이제 책도 보고 빌려도 오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말이 되게 맞는 게요. 이제 애들이 좀 어릴 때는 이제 밖에서만 놀게 그러니까 많이 집집마다 다녀요. 그러면 딱 집에 가서 거실에 이렇게 책이 쫙 깔려 있으면 엄마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거실에 TV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집은 별로 교육에 관심 없는 집인가 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애들 어릴 때는 전집을 엄청 샀어요. 전집을? 네. 뭐 애들
애들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뭐 수학 동화, 철학 동화, 뭐 과학 동화 뭐 이런 거를 다 시리즈별로 연령대별로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Y 이런 거. 왜 Y는 근데 또 이제 만화책이라서 그런 것도 싫어하는 분들은 또 그래요? 싫어하고요. 우리는 왜 Y를 보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그 단계별로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누구네 집 가면 저축이 있었어. 누구네 집은 거실에 TV가 없더라. 우리 당장 없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예를 부분들. 들어서 만약에 좀 전집이나 이런 걸 산다 그러면 전집을 사세요? 아니면 중고로 사세요? 아니면 새 걸 사세요? 저는 전집 사다가 요령이 생긴 게요. 처음에는 이제 새 책을 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첫째, 둘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둘째까지 읽히려는 생각으로 새 책을 샀었는데 이게 첫째 취향하고 둘째 취향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어봤자 좋은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어린 뭐 책에다가 이렇게 뭐 줄을 긋고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고로 되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책에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막 긁지는 마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새 책을 샀다가 중고로 팔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길게 보지 않을 책 같은 거는 좀 중고나라나 이런 데에서 해서 중고책으로도 샀다가 다시 또 되팔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좀 알뜰하게 사신 거네, 여러분. 네. 여기 목동 아줌마가 아니네. 아니 목동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그 얘기 중에 만화는 못 읽게 한다고. 못 읽다기보다는 왜냐면 만화는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기 때문에 큰 애는 그래도 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뭐 만화책이든 뭐 소설책이든 이런 걸 가리질 않는데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막 진드같이 읽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에는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글밥을 되게 이렇게 집중해서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예 못 읽게 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런 책을 읽을 다음에 Y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저는 했어요. 왜냐면 안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 기사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정독해서 읽게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이는 어리고 일단은 집중해서 이제 글씨를 읽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화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애들이 이제는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유추해서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끝까지 창의력 있는 거죠. 예, 정독을 안 해놓고서 제가 그래서 정말 야 너무 빨리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딱 질문을 해보면 애가 얼추 맞춰요. 그림을 보고서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습관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또 근데 아예 못 읽게 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 읽고 나면 뭐 이제 Y책 이런 것도 읽어도 돼 이렇게 너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읽어 이렇게는 하는 편이에요. 독서의 습관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래서 목동 엄마들은 어떻게 잡아줄까. 궁금했었어요. 자, 여기서 목동 엄마가 알려주는 연령별 독서 로드맵입니다. 화면 보시죠. 에 대한 그 선입관이 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목동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그렇게 한다.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이건 이제 아니라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진짜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제가 많이 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숙제랑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제가 검사를 하면서 채점을 해주잖아요. 한 3학년 때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네. 근데 4학년 되니까 이게 읽고 나서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는 건 아닌데 이 정답이 맞을까? 이러면서 근데 아이 앞에서 제가 해답지를 이렇게 싹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쓱 해서 애 학교 가 있는 동안이나 학원 가 있는 동안에 한번 풀어봤어요. 몰래. 그래서 이걸 안 하.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정답만이 맞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풀이 과정을 제가 잘못 설명을 해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아이의 진도를 내가 스스로 내가 좀 따라잡아가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이제 학원에서 채점 해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틀린 거 고쳐오라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이 보고 스스로 채점하라고는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답지 보고 그냥 그대로 베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지는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테스트 딱 했으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하면서 잠깐만 막 이러면은 저희 또 아이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저희 때는 산수였어요. 지금 산수. 수학을 보면. 산수였죠? 네. 뭐였어요? 산수. 여기서 수학이라고 했던 분 계세요?
네. 저기 한 분, 야, 어쩐지 저분은 우리랑 피부가 다르더라. 저는 이제 그런 아이의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해서 이제 자존감에 관련된 거, 인성에 관련된 거 이런 책도 주로 보는데 제가 좀 발음, 발성 이런 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좀 나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이제 발음과 발성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책들도 좀 가서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런 공부를 따로 하고 있고. 네네. 아니, 이 목동 엄마들은 그 엄마들이 그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좀 네. 많이 간다, 소모임을. 네. 그래서 뭐 뭘 같이 해보고 네. 또 그걸 아이들에게 좀 잘 접목시키려고 애쓰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대요. 네. 맞습니까? 예, 카페에 가보면요. 아침에 가면 두 부류예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아줌마들끼리 수다 떠는 브런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뭘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려면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영어 그룹 수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중국어도 많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는 아니고요. 아, 본인 거기 해당이 안 되고? 저는 아니에요. 본인은 소속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둘째가 없었다면 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목동으로 들어온 게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그러니까 1학년 엄마들, 1학년 처음에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엄마들로 이 엄마들이 또 큰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학원 정보나 이런 걸 얻었지. 제가 만약에 작은 애가 없었다면 초등학교 4학년으로만 딱 들어갔으면 그 원래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구성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MT. 영어로 MT.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엇의 약자일까요? 대학생 때 많이 MT가 MT. 여행, 워크숍. 트레이닝, 그 땡. 줄이니까 마운틴. 마운틴. 후드. 산악회. 네. 아이고. 떠오르는 단어.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영어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레벨 테스트 같이. 아. 레벨 테스트.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하고 매달 그달 배운 거를 먼슬리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이제 애가 정말 제대로 잘 배웠는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매달 이제 먼슬리 테스트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게 항상 결정이 되거든요. 학원에서 일일이 그 아이들을 다 그렇게 외우고 그 기사분께서 그렇게 다 케어를 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빠듯한 스케줄인 거예요. 예. 학원을, 그러니까 과목별로 몇 개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학교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가서 1시간 만에 학원이 끝나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통 가서 한 3시간, 4시간을 하는데 그게 그럼 하루에 한 개만 다니면 또 그게 또 유지가 안 돼요. 그 일주일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딱 그거를 정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이렇게 딱딱 맞춰서 다니는. 본인들이? 예, 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목동 엄마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이제- 못하잖아, 행동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한테 많이 의견을 물어보는 편인데 아이가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내고는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3 아이 같은 경우는 월수금 수학하고 화목토 영어를 갔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만 다닐 순 없고 또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영어 끝나고 과학 가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또 논술을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 찬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다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은 거기서 계속 보충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학원에서 공부한 아이니까 얘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막 시간이 겹쳐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리고 아이도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애한테 이만큼의 사교육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데 아이는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 나는 쉬는 시간도 없고 막 이게 불평불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니라고 했으니까 다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우리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 행복하게 그냥 너도 하면서 여유 시간도 즐기면서 하자 해가지고 끊었는데 저는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바로 자기 다시 학원 가겠다고.